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8년부터 3년 연속 유럽 최우수 골키퍼상을 받은 맨유 최고의 레전드 골키퍼 중 한 명, 2m에 이르는 장신을 이용해 공중볼 정확하게 탁월했던 선수로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미친 선방을 보여준 자기 관리의 화신, 노이어의 롤 모델이자 현 아약스의 CEO인 에드윈 반데사르입니다. 녹색거인 반데사르는 1970년 10월 29일 네덜란드 서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오후트에서 태어납니다. 축구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역으로 가까운 곳에 페너르트의 연고도시인 로테르담이 있었기 때문 8살 때까지 잠이 많아서 8시가 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드는 아이였지만,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가 방송되는 날이면 아버지를 깨워서 축구 경기를 보게 할 정도로 축구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TV를 통해 축구를 접한 반데사르는 지역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 1990년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아약스의 유스 시스템은 키만 컸지 민첩하지 못했던 20살의 어린 골키퍼를 세계 최고의 수문장으로 길러냅니다. 많은 명선수들, 특히 명골키퍼의 시작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데사르도 이와 같은 경우에 속했습니다. 그는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경기장을 나오지 못하면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1990년 4월 20일에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상대로 한 경기였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출전에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팬들은 놀랐고 선수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수석 코치 루이스 바날은 너의 차례다 라며 용기를 주었죠. 20살의 반데사르는 1991 시즌 주전 골키퍼 스탠리 맨조의 부상을 틈타서 9경기에 출장을 했고, 1992-93 시즌 네덜란드 최고 명문팀의 수문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부터 골키퍼가 동료의 패스를 손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발기술이 좋았던 반데사르의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약스에서 PK로 골까지 넣어본 바 있으니 말입니다. 당시 아약스는 데니스 베르캄프, 에드가 다비즈, 프랑크 데보어 같이 각 포지션마다 유망한 인재들을 대거 발굴해내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반데사르 역시 그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비록 후보였지만 1992년 소속팀이 토리노를 꺾고 UEFA 컵을 들어올리며 첫 우승을 경험을 했고, 1999년 팀을 떠날 때까지 1997년을 제외하고 매해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최고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199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챔스 결승전에서 AC 밀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팀의 우승컵을 안긴 일은 그에게 최고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생애 첫 유럽 최우수 골키퍼상 수상도 당연히 그의 차지였습니다. 당시 많은 골키퍼들이 슈퍼세이브를 하는 것과 다르게 반데사르는 위험한 실점 상황 자체가 오지 않도록 수비진을 조율하는 현대 축구에서의 골키퍼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베르캄프를 비롯한 몇몇 선수가 팀을 떠났음에도 아약스는 다음 시즌 다시 한번 챔스 결승전에 올랐지만 유벤투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으며 2연패에 실패합니다. 이때 승부차기로 진 것이 반데사르에겐 승부차기의 각연의 시작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24살 때부터 골문을 지킨 네덜란드 대표팀은 3번이나 승부차기 패배에 맛을 봐야 했습니다. 이후 영광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암스테르담을 떠났지만 반데사르는 꿋꿋하게 팀을 지켰습니다. 그는 팀에게 한 번의 리그 우승컵과 구강컵을 안기면서 변함없는 기량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1999년 여름 3년 전 자신에게 쓰라림을 안긴 유벤투스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1998-99 시즌 중위권으로 터져 자존심을 구긴 유벤투스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새 골키퍼가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벤투스의 골키퍼는 반데사르와 동갑내기 페루치였습니다. 30살을 앞둔 시점에 반데사르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뒤늦게 반데사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하루 전 계약서에 사인이 완료된 상태. 그리하여 유벤투스 구단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골키퍼가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 모대는 외국인 골키퍼의 성공 사례가 적기에 유벤투스의 모험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때문인지 새롭게 부임한 안젤로티 감독은 새 골키퍼에게 힘을 실어주어 골키퍼의 팀 적응에 애를 썼고, 선수 본인도 그 기대에 부응해 주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2시즌 동안 나타난 그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팀 성적에 따른 주변 분위기는 그의 토리노 생활을 일찍 접게 만들었죠. 그가 속했던 2시즌 동안 유벤투스는 로마의 두 팀에게 연이어 우승을 내주며 2위에 머물렀고, 결정적으로 챔스에서 부진하면서 안젤로티의 감독의 입지까지 좁아집니다.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지단을 보유하고도 3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챔스에서도 부진했던 사실은 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반데사르도 이에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는 간혹 어이없는 실수로 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경기에서 터져버렸고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반데사르는 마르셀로 리피 감독과 함께 유벤투스를 떠났고 부폰에게 1번 셔츠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반데사르가 유벤투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지만 사실 31살의 나이라면 골키퍼로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반데사르를 원한 팀이 많았죠. 당시 리버풀과 아스날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나섰지만 2001년 여름 반데사르는 안정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팀이라는 이유로 풀럼을 새 행선지로 선택합니다. 리버풀엔 자신의 대표팀 동료였던 베스터벨트가 있었고 아스날엔 데이비드 시먼이 있어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간판 수문장이 잉글랜드의 중소클럽에 둥지를 털게 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자신이 정한 팀 선택 기준을 철저히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약한 팀에서 뛰게 된 반데사르가 내린 결정은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풀럼은 아약스나 유벤투스에 있을 때처럼 우승에 대한 압박감이 없었고 유럽 무대에 대한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는 리그와 대표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유벤투스 시절 간간히 보였던 잔실수까지 줄여주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진출 실패는 그에게 약간의 큰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반데사르는 이를 금방 극복해냅니다. 어쨌든 풀럼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당시 맨유의 고질적인 골키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억의 이적료에 반데사르를 영입하기로 합니다. 이 당시 풀럼과 애초에 계약이 만료되어 맨유는 풀럼에게 이적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데사르는 중소구단인 풀럼에 이적료를 남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재계약을 합니다. 물론 맨유 입장에서 불필요한 이적료를 지출한 것이 되었지만 그 금액이 거액도 아니고 이후 반데사르의 활약은 그 이적료 값을 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선수 말년에 오랜 기간 동안 이루지 못한 우승의 꿈이 간절했고 맨유로 오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때 반데사르의 나이는 34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던 차였습니다. 슈마이켈 이후 골칫거리였던 골키퍼 불안을 해소하며 맨유의 골문을 든든히 지킨 반데사르는 이적 다음 해인 2006-2007 시즌 4년 만에 EPL 우승에 공헌했고 올해의 팀에 선정됩니다. 특히 안정적인 선방과 수비진 조율을 해냈고 2007 커뮤니티 실드에선 첼시와의 승부차기에서 3번의 PK를 모두 막아내며 8년 만에 우승을 맛보았습니다. 2007-2008 시즌 EPL의 양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특히 첼시는 로만이 구단주로 오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 다른 팀으로 변했고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맨유는 승점 2점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챔스 결승에도 올라 첼시와 붙었습니다. 승부차기 접전까지 가는 혈투가 벌어졌는데 숨막히는 경기 끝에 맨유는 9년 만에 챔스 우승을 했고 그 주역은 아넬카의 슛을 막아낸 반데사르였습니다. 2008년 생애 두 번째 유럽 최우수 골키퍼상은 반데사르였고 다시 맨유와 1년 재계약을 맺습니다. 38살의 그는 2008-2009 시즌 놀라운 대기록을 세웠는데 바로 EPL 최장 무실점 기록을 1081분에서 1311분까지 늘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14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 덕분에 맨유가 리그 우승을 하는데 최고의 주역으로 우뚝 섭니다. 비록 챔스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반데사르는 다시 한번 유럽 최정상 골키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외에도 골키퍼 관련 상만 4개를 싹 쓸어갔죠. 2009-2010 시즌 팀 자체가 많이 힘들었기에 칼린컵 외에는 팀 성적이 신통치 않았지만 반데사르의 클래스는 여전히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그는 40살의 나이에 유럽 최우수 골키퍼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반데사르가 은퇴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맨유도 그의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2010-2011 시즌 그는 시즌이 끝나면 현역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합니다. 팬들은 아직도 기량이 절정인 그가 왜 은퇴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반데사르에겐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해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 있었죠.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경기 챔스 결승에 선발로 나선 그는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공격을 투혼의 선방으로 막아냈지만 결국 3골을 헌납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날 바르셀로나의 슈팅 8개를 막아낸 반데사르는 이 경기를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골키퍼는 특수한 자리다 보니 어지간해선 주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데사르는 자신의 타고난 신체 조건에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온화한 성격으로 감독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롱런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었고, 그 밖에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냅니다. 1990년대 네덜란드의 황금기와 함께했던 에드윈 반데사르. 네덜란드 축구를 사랑했던 축구 팬들에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듯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자신이 사랑했던 팀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리남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